여러분 안녕하세요. 실전 부동산 고고 김우연입니다.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가 발표됐습니다.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11년 만에 최대치인 9.42%가 상승했다고 하는데요. 이번 변동은 상업용이나 업무용 부동산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시지가가 변동되고 또 정책이 발표될 때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고민이신 분들 정말 많으시죠. 오늘 저희와 1시간 함께 하시면서 고민 모두 해결하시고요. 알짜 매물까지 끝까지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실전 부동산 고고 바로 출발합니다. 네, 수요일 1부 2분과 함께하겠습니다. 키다리 부동산 연구소 대표 이성우 대표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방송 보시다가 궁금한 점 생기시면 언제든지 전화 주세요. 무료 전화고요. 02-2077-6358번, 02-2077-6358번 언제든지 전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대표님, 오늘은 어떤 주제 분석해 주실 건가요?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역시 부동산 실전 고고를 통해서 많은 정보를 가져가시는 하루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정비 계획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 이 부동산 용어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기도 하고 비슷하면서도 틀린 용어 자체가 많죠. 그래서 굉장히 좀 어렵다라고 느끼시는 분이 많은데 좀 간략하게 좀 정비를 해봤습니다. 이 정비 사업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재건축 사업도 포함되고 재개발 사업도 포함이 되는데 이 정비 사업의 개념을 보게 되면 이 도시 및 어떤 그 도시 및 그 주거 환경 정비법에 의해서 도시 어떤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 정비 구역 내에 정비 기능을 강화를 시키고 정비를 하고요. 그리고 주택 및 어떤 그 건축물의 개량 및 그 건설을 하는 사업을 바로 정비 사업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 정비 사업에는 6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재건축 사업, 그다음에 재개발 사업,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주거 환경 관리 사업, 그리고 어떤 그 가로주택 정비 사업, 그다음에 도시환경 정비 사업. 저도 역시 헷갈릴 정도로 많은 용어들이 많은데 이 6개의 어떤 그 정비 사업을 한번 개념을 한번 파악을 해보는데 이 밖에도 많은 정비 사업이 있죠. 재정비 촉진지구, 뭐 뉴타운 이런 식으로 정비 사업 내에 포함이 돼 있지만 어떤 굵은 골자 안에는 들어가지 않는, 그리고 재정비 촉진지구 같은 경우는 국가 차원에서 어떤 도시 지역 내 도심 속에서 좀 발빠르게 촉진적으로 도시 기능을 회복을 하겠다라고 하면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을 해서 진행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6개의 종류를 한번 개념을 한번 파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그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6개의 종류를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주택 재개발 사업과 주택 재건축 사업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데, 자, 중요한 부분 열악이냐 양호냐 이 부분에 따라 틀려집니다. 정비 기반 시설이 열악하고 그다음에 그 도시의 어떤 주거 밀집 지역이면서 어떤 그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을 바로 재개발 사업이라고 얘기를 하죠. 재건축 사업은 그 정비 기반 시설이 양호하고 노후화된 어떤 집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을 어떤 재건축 사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비 기반 시설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이게 어떤 거냐면 도로도 깔려야 되고, 그리고 상하수도 시설도 깔려야 되고, 그리고 어떤 가스 공급에 관련된 것도 진행을 해야 되고, 그리고 공공시설, 공원이나 어떤 학교나 이런 공공재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사업들이 있는 곳을 설치를 하는 게 어떤 정비 기반 시설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정비 기반 시설이 있는 지역이 있는 곳에서 노후 건축물이 있으면 여기에서 또 새로 허물고 다시 짓는 것을 재건축이라고 하고, 재건축이라고 하고, 아예 정비 기반 시설이 없는 경우에 어떤 노후 건축물을 허물고 새롭게 아파트를 짓는 경우에는 재개발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제가 문제를 하나 내겠는데, 지금 방배동 지역 같은 경우에 지금 노후 건축물들이 많습니다. 단독주택, 그다음에 다세대 주택이 많은데 이 노후 주택을 허물고 아파트로 새로 지으면 이게 재건축일까요? 재개발일까요? 네, 답은 바로 재건축입니다. 왜? 정비 기반 시설이 양호하게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죠. 대부분 알고 있는 게 어떤 내용이냐면 아파트를 허물고 새로 아파트를 지으면 재건축이고 주택을 허물고 아파트를 지으면 재개발이다라고 그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그게 아니고 정비 기반 시설이 열악하냐 양호하냐에 따라서 틀려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장면을 보게 되면 이제 나머지 4개의 정비 사업에서 이제
그 나열이 돼 있는데 주택환경 개선 사업은 도시 저소득층 주민 집단 거주 지역에서 노후화되고 열악한 정비 기반 시설, 불량 건축물 밀집된 지역에서 어떤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죠. 그래서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적으로 있는 곳에서 진행을 하는 게 주택환경 개선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룡마을이나 이런 쪽에 해당이 되겠죠. 자, 주거환경 관리 사업은 단독주택, 다세대 주택 등 밀집 지역에서 정비 기반 시설, 공동 이용 시설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 정비, 개량하는 사업을 바로 주거환경 관리 사업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가로구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을 바로 가로구역이라고 얘기를 하죠. 도로로 둘러싸이는 지역, 도로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로가 지역의 노후 불량 건축물 밀집한 가로구역에 종전 가로를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소규모로 진행을 하는 그러한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바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도시환경 정비 사업은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런 지역 내 토지의 효율적 이용이나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진행을 하는 사업을 바로 도시환경 정비 사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좀 복잡한 부분도 있지만 몇 가지 틀린 부분이 있죠. 도시 저소득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거주를 하느냐, 단독주택, 다세대 주택이 밀집이 돼 있는 지역이냐,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가로 구역이냐, 그리고 상업지역, 공업지역 내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종류가 나열이 좀 바뀌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지금 재건축 사업, 재개발 사업, 이런 식인데, 지금 지금 재개발 사업입니다. 보시게 되면 굉장히 열악하죠. 보시게 되면 정비 기반 시설이 전혀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새롭게 아파트로 단장이 되는 이런 도남 정릉 지역의 주택을 재개발 사업인데 이런 식으로 바꾸게 되는 걸 재개발 사업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연예인이 거주를 해서 좀 인기가 있는 아파트죠. 바로 아쿠릴스 아파트인데 바로 이렇게 아파트를 이렇게 정비 기반 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이렇게 새롭게 높은 아파트로 탈바꿈이 되는 이런 사업을 재건축 사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서초구 같은 경우에도 이런 재건축 사업이 약 70개 정도가 지금 몰려 있죠. 방배동도 재건축 사업을 진행을 하고 서초동도 재건축 사업을 진행을 하고 70개 구역을 이렇게 진행을 해서 새롭게 아파트로 형성이 된다라고 하면 이 지역의 어떤 도시 미관 상태가 더욱더 좋아질 뿐더러 그리고 낮은 층에서 높은 층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인구들이 더욱더 증가가 됨으로 인해서 세비가 확충이 되면서 자치구의 발전까지 이루어지는 그런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하실 때는 이렇게 가까운 쪽에 투자를 한다거나 어떤 그 재개발 지역, 재건축 지역에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이미 개발 그 사업 진행 단계에 따라서 금액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 인근에 지역을 공략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비 사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 들어봤습니다. 이제부터 핫한 현장 찾아가 볼 텐데요. 첫 번째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2호선 방배역 도보 상분거리 위치해 있고요. 2018년 4월 준공됐습니다. 5층 건물 내 3층, 방 1개, 거실, 주방, 욕실 구조입니다. 매매 금액 2억 5천만 원, 임대가 확정됐습니다. 전세 보증금 2억 2천만 원, 이를 감안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 3천만 원 예상됩니다. 대표님, 방배동 인기 지역인 것 같아요. 입지 분석부터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방금 설명했다시피 재건축이 70여 개가 몰려 있는 곳이죠. 그래서 위성 사진으로 봤을 때 지금 뭐 낮은 단독주택 형식으로 되지만 향후에는 굉장히 높은 고가의 주택으로 단지로 형성이 되는 지역이 바로 방배동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서초구 자체가 많은 이제 재건축 사업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지역 내에 있는 쪽에서 교통이 굉장히 편리한 쪽 같은 경우에는 직장인이나 어떤 학생들이나 어떤 임차 수요들이 몰리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단지가 있고 고급스럽게 진행이 되는 그런 쪽에서 교통이 편리한 쪽으로 투자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올바른 투자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2호선이죠. 굉장히 인기 노선입니다. 2호선에서 방배역에 해당이 되는데 방배역에서 걸어서 3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만큼 초역세권에 위치해 있고 그리고 바로 옆에 2분만 걸어가게 되면 내방역에서 방배역까지 이 먹자 골목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음식을 맛볼 수가 있고 그리고 방과 후에 또는 그 일을 마치고 이렇게 3, 4, 5 모여서 약속을 하고 어떤 음주를 할 수 있고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바로 이 근처에 있기 때문에 직장인이나 혼자 사는 분들, 1인 가족 또는 2인 가구들이 굉장히 선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또 인근에는 또 서리풀 공원이 있습니다. 공원이 있고 우면산까지 이렇게 매봉대산까지 이렇게 녹지 공간이 이렇게 풍부하게 있는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 앞으로의 어떤 방향을 보게 되면 서리풀 터널이 또 4월 달에 개통이 되게 되죠.
지금까지는 방배동에서 강남권까지 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돌아서 가야죠. 효령대로나 사평대로를 통해서 돌아서 가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이제 그 서리풀 터널이 이제 개통이 되게 되면 바로 서초대로가 바로 연결이 됩니다. 이 서초대로는 또 강남대로까지 연결이 되고 테란로까지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향후에 국제기로 복합지구 완성이 됐을 때 수많은 직장인들이 방배동에서 빠른 시간에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중요한 터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지금 방배동 지역의 어떤 집가가 낮게 형성이 돼 있는 부분도 교통이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낮게 형성이 돼 있는데 이 터널이 개통이 되는 거야말로 큰 호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르네상스 재건축도 바로 테란로에 있고요. 롯데타운도 테란로 서초대로에 있고 그리고 테란로 업무지구도 이제 테란로에 또 위치해 있고요. 국제기로 복합지구도 테란로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 테란로의 수많은 직장인들이 방배동으로 이전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왜? 학군이 그만큼 좋다라는 부분입니다. 서울고, 서초고, 그리고 상문고, 서문여고 굉장히 유명한 학교들이죠. 이런 학교들이 밀집이 돼 있고 강남에 8학군이 있기 때문에 방배동 쪽이 떠오르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이나 또는 여러 가지 사당 이수 통합 개발, 뭐 여러 가지 이런 사업들이 펼쳐져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어떤 개발 호재가 산재해 있는 곳이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초구 같은 경우에 지금 70여 개의 많은 이런 재건축 사업이 지금 잡혀 있죠. 관리 처분 인가까지 끝난 곳, 그리고 이주가 지금 되고 있는 그런 상황, 그리고 이제 추진이 되고 있는 상황, 그리고 앞으로의 이 모습을 봤을 때 8년 후, 9년 후의 모습을 봤을 때 이 서초구의 어떤 아파트나 이런 부분들이 더욱더 많이 늘어나고 인구들 역시 많이 늘어나는 그런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 이제 역에서 가까운 쪽에 위치해 있다는 부분이야말로 어떤 투자에 있어서 좀 이렇게 앞서가는 그런 투자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방배동이 바로 이제 5구역, 15구역, 13구역 해서 많은 구역으로 나눠져 있는데 관리처분 인가가 끝난 곳이 3곳, 그다음에 신청한 곳이 지금 1곳입니다. 그리고 진행하고 있는 곳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인구들이 계속적으로 증가가 된다라는 부분이고 정부사부지가 4월 달에 또 터널이 개통이 되고 그 위에는 또 어떤 문화에 관련된 복합센터가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문화와 그다음에 학군 그리고 녹지와 그다음에 교통 모든 것을 아울러서 정말 투자로서의 가치가 높은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 또 양재 우면 그 양재에 또 보게 되면 RNCD 구역이 있죠. 여러 가지 구역으로 나눠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인구들이 집중이 된다라는 부분. 2018년 4월에 준공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5층 건물 내 3층에 위치해 있고요. 방 1개, 화장실 하나, 거실, 주방. 그러니까 독립된 공간이죠. 방하고 거실이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불량 원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인 택배와 엘리베이터, CCTV가 다 갖춰져 있는데 지금 금액 자체가 보게 되면 2억 5천만 원입니다. 원룸이 아니라 1.5룸인데 2억 5천만 원이고요. 지금 현재 2억 2천만 원으로 지금 전세가 확정이 돼서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억 5천원, 2억 2천을 빼게 되면 3천만 원이 실투자금이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초구 방배동 다세대 주택 만나봤는데요. 화면으로 정리해 보시죠. 두 번째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역시 화면으로 먼저 소개해드릴게요. 서울시 관악구 남현동 사당역 다세대 주택입니다. 2호선, 4호선 사당역 도보 3분 거리 2015년 7월 준공됐습니다. 8층 건물 내 6층 전체 총 5호실이고요. 원룸 4호실, 투룸 1호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매매 금액 7억 5천만 원, 임대가 확정됐습니다. 전세 보증금 6억 3천만 원, 이를 안고 투자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 1억 2천만 원 전망되네요. 대표님, 관악구 남현동으로 가볼까요? 네, 남현동이라고 얘기를 하시면 저 지방권에 계신 분들, 그리고 서울에 있는 분들도 이거 어디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 남현동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사당역이라고 하면 대부분 다 아실 겁니다. 바로 사당역에서 3분 거리에 있는 곳이고요. 이 남현동은 이제 과천 쪽으로 있는 사당역에서 과천 쪽 방향으로 있는 곳이 바로 남현동입니다. 그쪽에는 또 공원이 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살기가 좋고 그리고 홈플러스가 또 바로 옆에 있습니다. 걸어서 한 4에서 5분 거리에만 가면 홈플러스가 있어서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고 그리고 관악산 많이 이용을 하시죠. 관악산 그 등산로 입구가 걸어서 4분 거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관악산도 갈 수 있고 편의시설인 홈플러스도 이용할 수 있고 바로 2분 거리에 또
그 먹자골목이 형성이 돼 있죠. 그런 쪽에서 돼 있기 때문에 편의시설이 잘 갖춰 있다 볼 수 있고요. 자, 보시게 되면 아까 방배 재건축에 대해 잠깐 얘기를 했는데 재건축 지역에서 바로 인근에 있습니다. 바로 길 건너에 있는데 이 사당역이 그만큼 중요한 역이라는 부분은 왜 그러냐면 지금 사당역을 이용을 해서 진행을 하는 그런 도시들이 안양시, 군포시, 안산시, 시흥시, 의왕시 그리고 수원시 그다음에 동탄까지 계속적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자, 2호선, 4호선을 통해서 가다가 과천을 가고요. 그 다음에 1호선으로 갈아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양 쪽, 군포, 의왕, 수원, 동탄까지 이어지고요. 그리고 4호선 끄트머리에 또 안산이 있죠. 그리고 초지역에서 갈아타게 되면 시흥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지방 그 경기 남부에 있는 수많은 위성 도시에 있는 직장인들이 사당역, 서울의 관문인 이쪽 사당을 거쳐서 가기 때문에 사당 쪽에 상권이 매우 많이 발달이 돼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 경기 남부 쪽에 본가를 두고 있고 직장인이나 학생들은 좀 가까운 지역, 사당 쪽 근처에 다세대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당 쪽에 어떤 공실의 위험이 그만큼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남부 지역, 경기 남부 지역에 많은 그런 인원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교통이 매우 복잡한 지역이 바로 사당역입니다. 그래서 사당역 자체에 이런 복합 환승센터가 지금 계획을 잡고 있죠. 처음에는 민간 사업으로 진행을 했다가 지금 현재 SH하고 교통공사하고 시행을 공동 시행으로 진행을 하는 쪽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정부에서는 쉬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왜? 이쪽 지가가 올라가고 그다음에 이로 인해서 이쪽에 어떤 주택 가격 자체가 올라가기 때문에 쉬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그만큼 사당동 쪽은 굉장히 이제 교통이 잘 돼 있는 쪽이죠. 현재만 해도 지금 전철을 이용하는 이용객들 자체가 하루에 17만 명입니다. 그리고 그쪽 사당 축을 왔다 갔다 하는 그 차 자체가 21만 대고요. 그리고 이쪽에 5만 명이 이쪽에 버스를 승하차를 합니다. 그중에 3만 6,400명이 이 과천 방향으로 간다는 얘기죠. 그만큼 우리나라 최대로 많은 그런 쪽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쪽이 바로 사당이기 때문에 유동인구가 그만큼 많이 발생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사당 복합 환승센터를 통해서 이수 사당까지의 어떤 제2의 테란로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묶여있는 이 지역을 제2의 테란로로 만들겠다는 게 지금 서울시에서 발표한 내용이죠. 자, 그리고 이 지하철을 보게 된다라고 하면 경기 남부, 안산, 수원 이쪽이 남부 지역이죠. 그래서 서울을 통해서 경기 북부 지역, 진접까지, 남양주시 진접까지 또 연장 사업이 진행이 돼 있는데 14.8km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착공이 지금 돼 있죠. 공사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2021년에 완공이 되게 되면 경기 북부까지도 쉽게 갈 수 있는 그런 지하철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만큼 교통이 편리하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과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하철로 약 한 3정거장 정도 되는데 이 과천을 보게 되면 과천 신도시가 지금 잡혀 있죠. 3기 신도시가 잡혀 있는데 약 7,000세대입니다. 155만 제곱미터의 7,000세대가 또 이쪽에 상주를 하게 된다는 부분이죠. 7,000세대가 한 세대당 3명씩만 잡아도 21만 명 아니겠습니까? 21만 명이 더, 2만 1,000명이 더 늘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바로 사당역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더욱더 이 4호선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더욱더 많이 늘어날 거고요. 자, 이 건물 자체는 지금 2015년 7월에 준공이 완료가 됐습니다. 이것은 분양 물건이죠. 그만큼 오래된 물건이지만 아직까지 이 건물을 지은 건축주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보존 등기 상태라는 얘기죠. 소유권 이전이 아니고. 그래서 2015년 7월이 준공이 완료됐고 8층 건물 내 6층 전체입니다. 한 층 한 층 이렇게 분양을 하는데 여기에 전체 5개 호실이 있습니다. 투룸 구조 하나 그리고 원룸 구조가 4개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 보게 되면 이 금액적인 부분을 보시게 되면 7억 5천만 원인데 지금 전세 보증금 6억 3천이죠. 자, 투룸이 지금 13평 정도 되는데 사당 쪽이 지금 3억 5천 정도 분양가가 형성이 돼 있는 그런 쪽이죠. 근데 지금 전세가로 2억 3천 정도입니다. 원래대로 전세가를 진행한다라고 하면 2억 5천, 2억 6천 정도 되겠죠. 자, 원룸 자체도 지금 1억으로 지금 전세가 맞춰져 있는데 1억 1천에서 1억 2천까지도 지금 전세 시대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현저하게 낮게 지금 책정이 돼 있다는 부분이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현재 6억 3천이 다시 전세를 진행을 했을 때 좀 더 올라갈 수가 있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이 실투자 금액이 현재는 1억 2천만 원인데 이 실투자 금액이 가면 갈수록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금 은퇴 세대가 굉장히 많은데 향후에 이 은퇴 세대들이 노후의 어떤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부동산에서 벌어들일 수 있는 어떤 수익적인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전체층을 통해서 월세를 받아가는 쪽으로 진행하시면 성공적인 투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관악구 남현동 다세대 주택 만나봤는데요. 화면으로 한 번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성우 대표와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